손주 같기도 한 총각에게 잘해줬더니 이런 횡재를 다 하는구먼요. 이 작은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 큰일이지만 나는 총각이 하자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총각이 가엾기도 하고 내가 가엾기도 해서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같이 앞마당을 쓸어요. 이른이 다 돼가는 나이에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이 일을 그만두면 나는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게을리할 수가 없지요. 50 좀 넘어 젊은 나이에 서방님 하늘나라로 보내고 자식들 출가시켜 손주들 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많이 커서 자기들 바쁘니 저를 찾아오는 일은 드물어져 버렸네요. 서울에 있는 동네이지만 아직 옛날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 동네에는 오래 산 사람들이 많아 아파트와는 다른 분위기이지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누가 새로 이사 왔는지도 서로 알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이웃들과 함께 김치와 된장, 고추장도 담가서 나눠 가져가기도 합니다. 작년 여름 한 청년이 이사를 왔어요. 말도 없고 집에서 일을 하는지 생전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청년이었지요. 이른 아침 제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면 그 총각은 저의 집 앞을 지나다가 저와 마주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면이 있다 보니 그 청년은 저에게 조용히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자 사는 청년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밥은 잘 해먹고 사는지 말이지요. 어느 날 저는 마당을 쓸다가 마주친 청년에게 말을 건네 보았지요. 밥은 잘 해먹는가? 하고 물었더니 청년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청년이 저희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저는 말 한마디씩 건네게 되었지요.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 그 청년도 저에게 아침 식사를 했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자식 같고 손주 같아 저는 그 청년을 좀 챙겨주고 싶었지요. 어느 날 저는 그 청년에게 전날 끓여놓은 국과 고추장을 좀 나눠주었습니다. 청년은 부끄러워하며 제가 주는 음식을 받더군요. 잘 먹겠습니다. 이 한마디만을 남기고 갈 길을 가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도 마당을 쓸고 있는데 청년이 지나가다가 저에게 냄비와 그릇을 돌려주더군요. 냄비 안에는 과자와 사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도 한 장 들어있었지요. 어머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당이 필요하실 때마다 이것들 드세요. 글씨가 어찌나 예쁘던지 글의 내용보다 저는 글씨에 감탄을 했어요.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청년을 만나면 잠깐씩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을이라 날이 선선해 나당 아무데나 걸터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 좋았지요.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니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저와 얘기를 나누던 청년은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가족의 온기가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면서 부끄러운 미소를 보여주더라고요. 청년은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살게 된 지가 오래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뭔가 모를 느낌이 있었습니다. 청년과 예사롭지 않은 인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지요. 새색시 마냥 마음이 콩닥거리는데 늙은 년이 주책이라 할까 봐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우리 마을에서 좁은 골목으로 접어드는 곳에 사는 청년은 가족도 없이 혼자 살면서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청년을 생각하며
눈물을 짓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지요. 자식 같고 손주 같은 생각이 들어 아침에 청년을 만나면 저는 따뜻하게 대해 주었지요. 날은 점점 쌀쌀해지는데 청년은 매일같이 아침에 나와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청년이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얘기를 하다가 청년에게 총각은 내 마음의 꽃이여. 그러니께 기죽지 말고 살아. 알겠제. 제가 한 말을 듣고 청년은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날은 점점 추워져서 저는 아침마다 청년을 만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타주는 차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어찌나 말을 곱게 하던지 이놈이 밖에 나가면 여자 여러 톨리겠다 싶었지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지만 총각은 아침마다 집에서 나와 동네에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김장까지 모두 끝마치고 저는 아침에 나당을 쓰는 일 외에는 집에서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일러를 너무 돌리면 새가 많이 나와 저는 집에서 옷을 두텁게 입고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로 뜨개질을 했지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으면 적적하지 않고 좋았습니다. 누군가 집에 있는 것 같아서 외롭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지요. 하루는 누가 집 초인종을 누르길래 우체부인가 하고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는 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손에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있더라고요.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오라고 하고 저는 차를 끓여내왔지요. 청년이 들고 들어온 것을 꺼내 보이는데 털모자였지요. 어머니, 아침에 이 모자 꼭 쓰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보니까 청년은 시장에 가서 일부러 저를 위해 털모자를 사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 저는 가을에 만들어 둔 갓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 주었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로도 저는 사랑의 열병을 앓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상한 청년이 혼자 쓸쓸하게 지낼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지요. 내 딸이 시집을 안 갔으면 내 사위로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도 아닌 것이 연배가 비슷하여 벗도 아닌 것이 무슨 관계인지 모를 사이가 되었지요.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스워 혼자서 코웃음을 치기도 했습니다. 늙은 년이 참 주책이라는 생각에 웃음이 나기도 했고 생각 속에서만 맴도는 것인데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다는 생각에 또 당당하자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저와 총각이 서로 음식과 옷가지들을 주고받는 걸 보면서 이웃들도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째 저렇게 젊은 총각이 싹싹하대. 왜 너한테만 그려? 하고 농담을 하는 할망구들도 있었어요. 그려. 총각하고 한번 잘 해봐. 뭐 아주 좋겠어. 기냥하며 저를 놀리기 바쁜 이웃들도 있었지요. 에이 뭔 그런 소리를 혀. 자식 같고 손주 같고 그러니께 챙겨주는 거지. 자도 내가 엄마 같으니께 그런 것이고. 저는 발끈 화를 내며 이웃들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설레기만 했습니다. 청년은 어느새 제 마음속의 낭군님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새 눈이 내려 있더라고요. 저는 새벽부터 마당에 나가 눈을 쓸었습니다. 눈을 쓸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허리가 찡하고 울리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싶었지요. 억지로 저는 몸을 일으켜 집 안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저는 어찌해야 하나 하면서 디대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데 문을 열어줄 힘도 없었지요. 문 열려 있어요. 하고 저는 소리를 쳤고 누가 들어오나 했더니 그 청년이었어요. 청년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마당을 쓸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묻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청년은 바로 택시를 불러 저를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가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하게 삐끗한 것일 뿐이니까 아프면 진통제를 먹으라고 하고는 물리 치료를 잠깐 해주길래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총각 시간을 너무 뺏은 거 아니요? 고마워. 하고 말했더니 청년은 아니에요. 어머니 몸 조심하셔야죠. 하고 씩씩하게 말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총각은 아침마다 저희 집에 왔습니다. 빨래도 해주고 마당도 쓸어주고 집 청소도 해주었지요. 열흘을 꼬박 저희 집에 와서 청년이 집안 살림을 해주는데 너무도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는 허리가 다 나아 잘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총각 덕분이요. 이걸 고마워서 어쩌. 이따 저녁에 올려.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께. 총각은 집에 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다시 오겠다면 돌아갔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서방 맞을 준비를 하는 새색시처럼 음식을 하고 집안을 치웠습니다. 저녁이 빨리 오길 기다렸는데 시간은 흘러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콩닥거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는 얼른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총각에게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줘? 참 고맙긴 헌디. 하고 말했더니 총각은 제 할머니 같아서요. 그리고 저한테 김치며 국이며 저를 그렇게 챙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좋아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좋아해요. 참말. 하고 저는 주책맞게 또 물었지요. 당연하죠.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며 웃는 청년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허리는 괜찮으세요? 총각의 물음에 저는 인자 거의 다 나았어. 좀에 아프긴 헌디 괜찮여.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과일을 먹으며 한참을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지요. 늦은 시간이 되어 청년은 집에 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 청년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았지요. 총각 늦었는디여서 자고 가지. 저도 모르게 이 말을 하고 저는 저의 입을 막을 뻔했지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총각에게 길도 미끄럽고 날도 어두운데 위험하자뇨. 날 밝으면 가. 이렇게 말하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청년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청년이 뭐라고 말할지 몰라 너무 떨렸지요. 네, 그럼 할머니 허리 좀 주물러 드릴게요. 이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얼른 허리를 주물러 달라고 보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청년은 계속 제 허리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총각 고단할 텐디 인자 눈 좀 붙이지 그려 하고 말했더니 그 청년은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청년에게 뭘 망설여? 여기 아무도 없는디 혼자 산이라고 힘들 거 아니여? 하고는 청년의 손을 잡고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청년은 얌전한 성격과는 다르게 온갖 힘을 발산하는데 어머니 허리 괜찮아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괜찮여. 총각 마음대로 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어 저는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청년은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청년이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꿈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로 청년은 아침에 저와 마주치며 인사를 하고 저녁에 청년이 저희 집으로 올 시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저녁 몇 시에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저는 청년이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랠 뿐이었지요. 저는 총각이 온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리 추워도 장에 가서 찬거리를 사다가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어요. 총각은 제가 한 음식을 잘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값은 넘치도록 톡톡히 했지요. 저는 이제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런 적은 없었으니까요. 참 여러 가지로 저를 살펴주는 청년을 위해서라면